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된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제 소개를 이혼녀로 하게 될 줄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말로 제 소개를 시작하려니 참 어색하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래도 왠지 이혼녀라는 말이 나쁘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이혼에 대해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접 이혼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이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는 다행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 결정이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억지로 이어가는 불행한 결혼 생활보다는 이혼을 하고 난 지금이 더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 알고 결혼을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모두들 그렇듯 결혼을 결정할 때만 해도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고 있었죠. 특히나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만났기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오래 알았던 만큼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보다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교만했던 건지 결혼 생활은 제가 기대하던 것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이 왜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지 해보고서야 알아버렸거든요. 그마저도 결혼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저희는 동갑내기 대학 동기로 대학 시절부터 취업을 한 이후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오랜 연애를 해온 사이였습니다. 물론 1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중간에 남편이 군대에 다녀오느라 공백기도 있기는 했었지만, 강산이 변한다는 그 세월을 함께 했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오랜 세월을 알고 지냈기에 저희는 서로 모르는 게 없었고, 더 이상의 새로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나는 동안 서로 부모님을 만났던 적도 있었고, 서로의 집안 사정까지 알고 있었던 만큼 저는 시댁에 대한 걱정이나 다른 문제들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겪어보고서야 알게 되었던 저는 뒤늦게서야 결혼의 실체를 마주하고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제가 너무 예쁘다며 하루빨리 결혼해서 잘 살아보라 하셨던 시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되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설거지 한번 시키지 않으신다던 분들이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며느리에게 떠넘기고,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라는 궤변으로 저를 자꾸만 가스라이팅하고 기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듯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바보같이 그런 시부모님을 두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설거지 한 번이 뭐 어렵다고, 상 차리는 게 뭐 힘들다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러고 사셨으니 시어머니에게는 이런 게 당연해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하며 저를 힘들게 하는 시부모님을 되려 제가 이해하려 노력하곤 했었죠. 우리 부모님도 한 번도 시키지 않던 집안일들을 저 혼자 묵묵히 해야 할 때도 저는 그분들에게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부엌대기처럼 일하는 동안 내가 깎아둔 사과를 집어먹으며 TV 앞에서 하하호호 하는 시댁 식구들을 볼 때마다 속에서 점점 뭔가 끓는 게 느껴지곤 했었어요. 제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군소리를 안 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그래도 제 옆에서 눈치라도 보며 저를 도우러 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들이 당연한 제 일이라 생각하며 제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겪고 며느리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손에 다치는 바람에 시댁에서 남편이 대신 설거지를 해야 했을 때 남편은 자기가 마치 저를 위해 대단한 희생을 하는 양 이렇게 말했었죠. 자기는 정말 좋은 남편 된 줄 알아야 해. 시댁에서 남편이 설거지도 대신해주고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내가 이걸 고마워해야 했던 건가 생각하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그 즈음이 되어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제가 참고 저 혼자 해야 할 일이 아니었는데, 가족을 위해 조금만 희생하자며 노력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책임이 되고 당연한 제 몫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시댁에서 공짜로 일해주는 무임금 노동자에 남편에게는 자기 대신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가정부가 되어 있었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이야말로 가장 모순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남녀 평등이며 반반 결혼이며 그렇게 깨어있는 척을 하더니 결혼하고 속을 까보니 결국 똑같은 한국 남자였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사셔서 그렇게 배운 건지 몰라도 집안일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여자의 몫이고 며느리가 시댁에서 희생하고 고통받는 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내 편이 되어주고 누구보다 나를 챙겨줄 거라 믿었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시댁 식구들과 합심하여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언제보다 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잘 몰랐으니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하더라도 설마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네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는 그런 일들로 남편과 자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명절에 나는 우리 집에 일찍 가지 못하는지, 며느리는 시부모님 생신을 챙기고서도 욕을 먹는데 왜 남편은 안부 전화 한 번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사위는 처갓집에서 손님 대접받고 후식 받아 먹을 동안 왜 며느리는 시댁에서 허드렛 일하고 부엌대기처럼 일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왜 나만 그렇게 희생해야 하는지 물었고 남편은 그 모든 것이 제가 여자이기에 당연한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시댁 일로도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구는 남편이 집안 살림이라고 제대로 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가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워낙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 둘 자꾸 제가 맡아 하다 보니 결국 제가 전업주부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똑같이 일하고 피곤한 건 마찬가지인데도 남편은 늘 피곤하다며 미루느라 고생은 제 몫이어야 했죠. 동갑 나이에 같은 대학 나와서 비슷한 경제력에 맞벌이를 하는데도 살림은 여자인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고 남편은 그런 제 챙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싸우기도 하고 남편을 설득하고 달래기도 해봤어요. 제발 짐을 나눠주자고 수없이 얘기했고 부탁했었죠. 당연히 나눠야 하는 일을 이걸 내가 부탁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지만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싸우면 잠깐은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말뿐인 남편을 보며 저는 결국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우는 것도 지쳐서 더 이상 말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남편이랑은 화가 나면 싸우기라도 하고 풀면 그만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스트레스는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지 너무 잘 알 수 있을 만큼 시댁 식구들 역시 남편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었어요.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의 며느리 무시하는 시어머니, 거기다 철없고 아나무인인 시누이까지 아주 환상의 구성이었네요. 남자나 하늘이라며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시아버지는 당연하고 옛날 분이라 그런지 며느리는 노는 줄 아는 시어머니는 매번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었고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깐죽거리는 시누이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옛말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던데 거드는 시누이는 얼마나 더 미울까 말이에요. 언니, 일 좀 한다고 바쁘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집에 좀 자주 찾아와요. 자식 결혼시키고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럴수록 언니가 오빠랑 자주 와서 엄마, 아빠 기분도 맞춰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하면 좀 좋겠어요? 나도 좀 챙기고요. 가끔 보면 언니는 시댁일에 너무 관심이 없다 싶어요. 게다가 시누이도 동생인데 하나뿐인 시누이한테 소홀해도 너무 소홀한 건 아닌가 싶네요. 뭐 하나 예쁘게 구는 게 없으면서 늘 바라기만 하는 시누이는 저희 가장 큰 스트레스였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는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한참 어린 시누이는 시어머니 옆에서 저를 살살 긁으며 시누짓 하겠다고 저를 괴롭히던 아주 못된 시누이였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철이 없는지 여태 자기 힘으로 돈 한 푼 안 벌어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백수 주제에 명품 밝히고 놀기 좋아하는 덕에 시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는 한 달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었죠. 그나마 어릴 때는 예쁘장한 얼굴 덕에 남자친구들은 끊이질 않는지 여기저기서 선물 받고 놀러 다니고 하더니 그마저도 나이가 들고 변변한 직업이 없으니 길게는 가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자꾸 저희 남편에게 돈을 바라기 시작했죠. 시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한 오빠에게까지 용돈을 바라는 게 참 양심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하나뿐인 동생인데 어떻게 하겠냐며 자꾸 돈을 챙겨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봤자 겨우 20만 원인데 오빠가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안 그래? 우리한테 20만 원은 뭐 작은 돈이야? 매달 대출이자 생각하면 그 돈도 모자라. 나는 빨리 빚 갚고 싶어서 정작 우리 부모님한테는 용돈도 못 챙겨드리는데 다 큰 시누이 용돈까지 걱정해야 돼? 아가씨도 돈이 필요하면 직접 일을 해야지. 취업 안 된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라 그래.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지 멀쩡한 동생이 아르바이트 하나 안 하고 집안 있는 게 뭐가 그리 걱정스러운지. 취직 못해서 고생하는 동생이 안쓰럽다며 저 몰래 용돈을 챙겨줬던 모양이에요. 그 일을 나중에서 알게 된 저는 심지어 그 금액이 적지 않았다는 것에 또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못 보던 노트북을 들고 있더라고요. 취업을 핑계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싼 노트북을 산 시누이를 보고서야 저는 남편이 그동안 시누이에게 얼마나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출금 갚느라 여행도 한번 못 가고 저는 취미도 포기하고 사는 와중에 자기 동생에게 그렇게 큰 돈을 쓰는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대체 언제까지 나보다 시댁 식구들이 챙겨야 하는 건지 이제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싶었죠. 덕분에 그날 저와 남편은 처음으로 시댁에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늘 참았으니 시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 낼 일이 없었는데 제가 참지 않으니 시댁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집이라 그런지 잘못했다는 기색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그런 남편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폭발해버린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서 냅다 소리를 질러버렸죠. 대체 다들 저한테 왜들 이러세요? 제가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이해하는데요? 왜? 저는 여기서 종처럼 일만 하고 남편이 아가씨한테 생활비 빼돌리는 것까지 참아야 해요? 그러면서 누구 하나라도 제 편 들어준 적이나 있으세요? 제가 지금 상황에 화내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저는 양가 집안에 도움만 안 받고 결혼해서 빚만 잔뜩이라 돈 한 푼 아껴보겠다고 화장품도 샘플 얻어서 쓰고 미용실도 안 가요. 저희 결혼할 때 못 도와주신다고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쌓였던 악다구니가 터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 식도 못한 자식 뒷바라지에 노후 준비도 덜 되었다는 시부모님께 죄송해서 대출을 받아서 시작해야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보태주고 싶어 하셨지만 한쪽에서만 받으면 괜히 시부모님 면이 서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것도 거절하고 저희 힘으로 결혼해서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받은 것 하나 없는 시댁에서 종살이를 하고 친정 부모님께 용돈 한 번 못 챙겨드리는데도 남편은 생활비를 빼돌려서 시댁에 퍼주고 자기 동생에게 펑펑 쓰고 있었네요. 결국 참고 참았던 저는 그 일로 뻥 터져버렸고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오히려 파렴치한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어머, 얘 말하는 거 좀 봐라. 그래, 우리가 사정이 안 돼서 못 해준 게 그렇게 속이 상했냐? 그래서 지금 와서 이 깽판을 치는 거야? 며느리도 식구라고 챙겨치려 했더니 애가 아주 글러먹었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앞으로도 시댁 오지 마라. 나도 싫다는데 너는 보고 싶지 않구나. 저는 그 길로 쫓겨나듯 시댁을 나가게 되었고 남편과는 한동안 냉전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는 태도로 나왔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탓하기만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곱씹어보고 생각해봐도 제가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혼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시댁 식구들의 잘못이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짓을 몇 년을 하고 보니 결국 그게 남편의 탓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개차반이라 해도 남편이 중간 노질이라도 잘하면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두 방관하고 제 탓으로 돌리는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 하지만 남편과 안 보고 살려면 이혼밖에는 답이 없었기에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은 정말 끝이라 생각했기에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이혼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지 수없이 생각해 보았고, 이혼하면 벌어질 일들과 이후의 상황들을 수백 번씩 곱씹어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혼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었죠. 물론 저도 이혼까지 바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란 사람이 결국 바뀔 생각이 없다면 제가 바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중은 절대로 저를 바꿀 수는 없는 법이니 말이죠. 저는 고심 끝에 내린 제 결론을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말이죠. 남편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황당하게 짝이 없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은 당신이랑 이렇게 못 살아. 매번 시댁 일로 싸우는 것도 지치고 싸워봤자 바뀌는 게 하나 없는데 이제는 그러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서로도 힘들어지기 전에 갈라서자. 나 정말 진심이야.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이혼하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뭐라 생각하시겠어? 절대 안 돼. 그 와중에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걱정하던 것은 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시댁과 남편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해달라 하는 상황에서조차 남편은 자신이 이혼남이 되면 슬퍼하실 부모님 걱정과 그런 부모님 앞에 이혼 사실을 전해야 할 자신의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말하는 순간 차라리 제 걱정을 해주었더라면 제가 한 번쯤은 미련을 가지고 이혼을 다시 고민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남편의 태도 덕분에 저는 미련 하나 없이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죠. 당신이 못한다 해도 상관없어. 당신이 안 해주겠다고 해봤자 나는 소송하면 되니까. 하지만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면 서로 피곤해질 거야. 아마 나보다는 당신이 불리한 게 많겠지. 이혼 소송에서 지게 되면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소송 비용까지 전부 물어줘야 할 텐데 말이야. 지금 우리 상황에 누구한테 유책 사유가 있는지는 당신도 잘 알고 있지? 나는 당신 식구들이랑 당신한테 충분히 할 만큼 했었고 전혀 약점 잡히거나 꿀릴 거 하나 없어. 질 게 뻔한데도 소송까지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자. 성희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부부 사이에 그 정도 이해도 못하고 살아? 끝까지 그런 소리 할 생각이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 부부 사이에 이 정도 이해도 못하냐고? 매번 나만 이해해야 하는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이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이야. 그러는 당신은 날 위해서 이해하고 참은 게 하나라도 있어? 항상 나만 이해하고 나만 배려해줬어.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속이 시원할까? 그게 당연한 거라면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부부 생활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그동안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한테 내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당신이 모른다고는 못하겠지. 이렇게 계속 당신 가족들에게 붙잡혀서 속 썩기에는 나도 내 인생 소중해. 그러니까 이혼하자. 남편은 뒤늦게서야 자신이 잘못했다며 앞으로 잘하겠다며 저를 붙잡아보려 했지만 여태 이뤄진 적 없었던 남편의 거짓말을 믿기에는 저도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노력을 해보지 않고 그런 결정을 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잘해보려 했던 저였기에 더 이상 그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네요.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은 남편에게 확실한 이혼 의사를 표현한 뒤 짐을 싸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도 알아봐 두었기에 남편에게 얘기를 끝내자마자 이사를 해버렸네요. 남편만 협조해준다면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될 수 있었지만 모든 맺고 끊음이 없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기에 이혼하는데도 오래 걸릴 생각에 별거부터 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 대출을 생각하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아득바득 내 집에 붙어있고 싶었지만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탓인지 더는 남편 얼굴을 보고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제가 같이 살던 집을 나오면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은 집을 떠나는 저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가서 지내는 동안에도 저를 설득하겠다며 매일 전화에 문자에 사람을 수 없이 귀찮게 했지만 남편은 진실로 바뀔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자기가 가족을 챙기는 게 뭐가 문제냐며 여전히 문제점을 모르는 남편이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건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이혼은 못하겠다는 남편에게 저는 이혼해주지 않으면 시댁에 찾아가 난리를 피우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전했습니다. 저보다는 자기 부모님이 걱정되던 남편은 그런 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협박 덕분에 저희는 합의를 보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솔직히 저는 여차하면 소송까지 갈 자신이 있었기에 남편이 협의하지 않아도 걱정은 없었지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에 소송까지 안 가도 되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여태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던 남편이 이혼하는 마당에는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줬다며 마지막으로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 순간 미련인 건지 우리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했던 이유가 있었다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좋은 기억마저 무색해질 만큼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너무 큰 간극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랬기에 저희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정말 남이 되었죠. 다만 이혼을 하면서 저는 남편의 부탁 하나를 들어줘야 했어요. 협의 내용에 적혔던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너무나 사정하는 바람에 도의적 차원에서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었죠. 당분간 우리 이혼한 얘기는 부모님들께 알리지 말자. 장인 장모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난리가 나실 거야. 너도 우리 부모님 성격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분위기 봐서 잘 말씀드릴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 성이라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저도 시부모님 성미를 모르지 않았기에 저 역시도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집 식구들 성격에 저희가 이혼했다는 걸 알면 남편보다도 저를 더 귀찮게 하고 들들 볶을 게 뻔하다 싶었기에 저도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께 이혼 사실을 쉽게 전하기는 어려웠기에 서로 자식된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당분간 양가 부모님께 이혼 사실을 비밀로 하고 지내자고 합의를 보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하는 와중에 제가 계속 그 집 며느리 도리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며 서로 부모님의 연락이나 간섭은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결혼하고 한 번도 먼저 사위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시는 분들도 아니셨고 남편이 처가에 그리 살갑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 몇 달 정도는 얼굴을 보지 않고 살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분들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동안 시댁에 불려다닌 게 많으니 걱정될 입장이었지만 다행히 이혼 전에 시댁과 크게 한바탕한 이유로 시댁의 연락도 뚝 끊고 다시는 안 보고 살 것처럼 했기에 그 핑계로 한동안은 조용히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직 명절까지도 한참 남았고 아무리 늦어도 몇 달 정도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했기에 저는 이혼 후에 시댁 식구를 만나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놈의 시누이가 참 문제였네요. 저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시누이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고 말았어요.
워낙 막무가내로 사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회사까지 찾아오는 일은 없었는데 연락도 미리 안 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누이가 저는 황당하기까지만 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로 집에는 못 오게 하는 바람에 회사까지 찾아온 듯 했어요. 밥 사달라는 시누이를 데리고 회사에서 최대한 떨어진 식당에서 밥을 먹이자 시누이는 그제서야 본론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설마 여기까지 정말로 밥 얻어 먹으러 온 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래서요.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언니, 아무리 저번에 싸우고 갔다고 해도 말투가 왜 그래요? 나 언니 신누이예요. 언니는 그렇게 당해놓고도 시댁 무서운지 모르나 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러 온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도리를 해야지. 지금 집에 몇 달째 연락도 안 하고. 언니가 며느리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냅다 찾아와서 내게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는 시누이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전 남편과 그런 약속을 했다고는 해도 이런 헛소리를 들어줘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지만 어차피 이혼까지 한 마당에 마지막 선심이라도 써볼까 싶어서 시누이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조용히 말을 듣고만 있었더니 이 기집애가 기고만장해지는지 신이 나서 더 떠들더라고요. 솔직히 언니가 그동안 며느리 도리를 뭐 제대로 한 게 있어요? 지금도 잘한 것 없이 집에 연락 한 번 없고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것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줘요. 네? 나한테 무슨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건지 뻔뻔하게 돈을 달라 말하는 시누이를 보며 저는 코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뇌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남 앞에서 뻔뻔하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속을 열어보고 싶을 정도였죠.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그냥 이혼한 거 다 까발키고 화를 낼까 싶었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그때 제 지갑 속에 이혼 전에 들고 있었던 전 남편의 카드가 들어있었거든요. 나중에 돌려주거나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하고 까맣게 잊고 있던 카드의 존재가 시누이의 방문 덕에 생각이 났었죠.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평소처럼 오빠한테 부탁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나도 오빠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데 솔직히 저번에 그 꼴을 보고 좀 그렇잖아요. 저번에 언니랑 오빠랑 싸워서 내가 오빠한테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차라리 언니한테 직접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요.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고 보면 내가 아가씨한테 해준 게 참 없네요. 이번에야말로 옳게 노릇해볼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마음껏 써요. 필요한 데 쓰고 사고 싶었던 것도 좀 사고. 저는 제게 삥을 뜯으러 찾아온 신우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선심을 쓰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의 카드를 신우이에게 건네주며 마음껏 쓰라고 말해주었죠. 그 카드는 원래 남편이 제게 선물해주었던 카드였어요. 예전에 한창 시댁 문제를 싸우고 있던 중에 남편이 제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한도 높은 카드로 쇼핑이라도 하라며 건넸던 카드였었죠. 서로 대출빚 갚느라 임신 계획도 미룬 주제에 무슨 카드인가 싶어서 바꿔도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마 남편도 그런 제 알뜰한 성격을 알고서 괜한 선심만 썼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쓰지 못했던 그 카드를 이제라도 써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를 생각하고 그 카드를 제게 쥐어주었을지 저도 내심 궁금하더라고요. 그 카드 한두 개 높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양편에 너무 무리하신 말고요. 알죠? 진짜요? 언니가 웬일이에요? 세상에, 언니 너무 고마워요. 나한테 말고 오빠한테 고마워해요. 그 카드 오빠가 전에 남편이 쓰라고 준 건데 나보다는 아가씨한테 필요할 것 같네요. 어차피 오빠가 아가씨 많이 아끼잖아요. 그동안 나 몰래 오빠한테 받은 것도 많을 텐데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그 카드로 써요. 신우이는 전 남편의 카드를 받아들고 무척이나 행복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드를 받은 김에 자기가 사겠다며 그 카드로 점심값까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제 소중한 점심시간은 허비했지만
밥값은 아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신우이는 곧장 돈을 쓸어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가는 듯 했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오빠네 사정 뻔히 알아서 카드를 받아서 허투루 쓰진 않겠지만 신우이는 노네의 성격이었기에 저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서 언제쯤 전화가 올까 기대하며 저는 나머지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도 하기 전에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놀라서 다급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송야, 혹시 네가 내 카드 썼어? 이 카드 내가 전에 너한테 줬던 그 카드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밥값, 커피값 정도 쓰길래 뭔가 했더니 너 지금 백화점에서 내 카드로 명품을 긁은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이혼한 사이잖아. 너 이거 횡령이고 도둑질이야. 알아? 신우이가 뭘 긁고 다닐까 궁금해했더니 역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신우이는 전 남편의 카드로 1,000만 원이 넘는 명품을 긁고 다녔고 전 남편이 그 금액을 보고 놀라서 제게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그거 나 아니야. 아까 점심에 당신 동생이 나 찾아왔더라고. 돈 필요하다고 돈 좀 달라길래 그거 줬지. 오빠 카드니까 알아서 쓰라 그랬더니 그제 가서 명품을 샀대? 설마 했는데 당신 동생 진짜 대단하지 않아?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윤진이가 들고 갔다고? 아니, 그 카드를 걔를 주면 어떡해. 들고 있었으면 없애버리든가 나한테 돌려줬어야지. 당신 동생이니까 준 거지. 당신 나 몰래 돈 안 줬어? 그리고 당신 동생이 돈 달라 그러는데 그럼 내 돈을 줘? 아니면 당신 동생한테 우리 이혼했다고 말해? 돈 뜯어내겠다고 회사까지 찾아온 당신 동생을 탓해야지. 지금 나더러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아니라 자기 동생이 카드를 가져가서 썼다는 걸 알게 된 전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도 끝까지 제 탓을 했습니다. 그래도 당신도 윤진이 성격 뻔히 알면서 걔한테 카드를 맡기면 어떡해? 아무튼 일단 알았어. 그리고 한참 연락이 없더니 얼마 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예. 너 지금 집에 무슨 일이 났는지 아니? 어쩌자고 얘한테 카드를 쥐어줘가지고는 이 난리를 만들어. 사이좋던 남매 사이 갈라놓으려고 일부러 이런 거니? 어찌됐든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네가 가서 사과 수습해라. 이러다가 괜히 사어지서 온 식구들 갈라놓지 말고. 남편이 시댁에 찾아가 신우이를 잡기라도 했는지 아연시색한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네요. 카드 하나 쥐어준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좋은 구경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저는 부르신다니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었고 화가 잔뜩 난 전 남편은 그런 신우이를 방 안에서 끌어내려 대치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두 남매의 광경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불안해하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 왔어요. 근데 저를 왜 부르셨어요? 왜 불렀냐니? 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야. 도대체 어쩌자고 윤진한테 카드를 준 거야? 너 저번에는 오빠가 동생 용돈 좀 챙겨줬다고 돈 거리면서 쌩나리 치더니 이번에는 네 남편이 아주 거지대라고 애한테 카드를 준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뒤부라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끝까지 만만한 재탄만 하는 시어머니를 보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되려 개운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서 벗어난 거구나 싶은 생각에 그 상황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죠. 그게 뭘요? 아가씨가 와서 저한테 돈 달라 협박하길래 오빠 카드 쓰라고 줬어요. 저더러 며느리돌이 올케돌이 좀 하라고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주겠어요. 마침 아드님한테 돌려주지 못한 카드가 있기에 가족한테 준 게 전부예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그리고 돈 쓴 건 어머니 따님이지 제가 아니에요. 돈 쓴 사람은 그냥 두고 왜 제 탓을 하세요? 어머, 너 그래서 네 잘못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아드님, 따님, 그것도 무슨 말 본세니? 왜?
이젠 아주 우리 집이랑 인연을 끊겠다 이거야? 아, 어머니는 아직 모르시죠? 제가 아드님이 당부한 게 있어서 이 말은 참으려고 했는데 엄한 사람 불러서 난리를 피시는 걸 보니 결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 이혼했어요.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네요. 뭐라고?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님, 저희 이혼했다고요. 어머님도 들으셨죠? 저의 폭탄 발언에 저를 노려보던 시부모는 깜짝 놀란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워낙 옛날 사람들이라 장남이 이혼하면 세상이 무너지는지 아실 테니 많이 놀라실 만도 하셨겠죠. 그 얘기를 도저히 못 믿으시겠는지 한창 정신없는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이루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니들이 이혼을 했다지 아니지? 성희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아니야. 성희가 괜한 소리 하는 거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 그만하긴 뭘 그만해. 당신이나 이제 그만 좀 해. 나 2달이나 참아줬어.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당신이 알아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내가 왜 이혼한 시댁일에 불러다녀야 해? 애초에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하고 약속했던 거고 당신이 먼저 못 지킨 거잖아. 이게 지금 나 때문이야? 애초에 당신이 윤진이한테 카드만 안 줬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이거 봐. 당신이랑 당신 가족은 늘 이런 식이었어. 오늘 일만 봐도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어떤 위치였는지 잘 알겠어. 나는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욕을 먹어야 하고 당신이나 당신 동생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구나. 이 꼴을 보니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 싶다. 어머님, 아버님, 장남 이혼 소식에 많이 놀라신 모양인데 괜히 제 탓은 마세요. 저희가 이혼한 건 전부 이 집 식구들 때문이에요. 남의 회사까지 찾아서 돈 내오러 하는 무기념 시누이나 그런 시누이 탓을 며느리한테 대신하는 시부모님이나 다 당신들 때문이라고요. 악에 바친 제 얘기에 시부모님과 남편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해서 남이라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조금 전처럼 화를 내거나 혼낼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남이 될 걸 그랬다며 몇 년이라도 버틴 제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싶어서 저도 돌아가 버렸는데 시누이가 얘기를 들었는지 방 안에서 기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오빠랑 진짜 이혼했어요? 진짜? 세상에 요즘 다들 이혼하니까 이혼이 뭐 별거 아닌 줄 아나 봐요? 근데 그거야 잘 사는 사람들 얘기지 언니는 아니지 않아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오빠랑 다시 합쳐요. 또다시 주제를 넘는 헛소리를 하는 신우를 보며 이번에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생각했는데 순간 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이 신우이를 때렸던 거죠. 넌 좀 안 닥쳐? 지금 네가 이상하게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 뭐야, 오빠가 날 때린 거야? 오빠가 뭔데 날 때려? 네가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래? 지금 우리 이혼한 일에 네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네가 뭘 잘했다고 입을 벌려? 돈도 한 푼 못 벌고 책임감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남의 카드는 물수도 끓고 그동안 동생이라고 불쌍해서 봐줬더니 끝도 모르고 기어올라? 너 때문에 이혼당한 내 인생은 어떻게 할래? 그래 이거사 제발 철 좀 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네 오빠 이혼까지 시키니 이제 좋냐? 아들의 말에 동의하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대드는 시누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듯 시누이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제 앞에서는 늘 시누이를 감싸기만 하던 시댁 식구들이었는데 이혼이 큰일이기는 했는지 시부모님과 남편도 더는 시누이를 두고 보지 못하겠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저는 시누이가 식구들에게 먼지나게 두들겨 맞는 재미있는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네요. 제가 꼭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덕분에 대리만족한 기분도 들었죠. 그렇게 재미있는 구경을 끝내고 저는 시댁을 한바탕 뒤집어 놓고 그 집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매번 들릴 때마다 심장이 떨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공간이었는데 그나마 마지막 기억이 통쾌하게 끝나서 다행이라 싶더라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올 일 없을 곳이라 더 후련하기도 하네요. 그 후로 제가 다시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죠. 덕분에 저도 이제는 다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